안녕하세요. 수박 겉핥기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기막힌 역전극 중 하나로 꼽히는 사기전 단열전을 통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뒤집은 기만의 전략과 화우지계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한 영웅의 화려한 등장이 아니라 한강대국이 어떻게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지를 보여주는 냉혹한 현실에서 시작됩니다. 전국시대 말기, 제나라는 서쪽의 진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던 최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주 민왕은 강성한 국력만 믿고 주변국을 핍박하는 오만한 외교를 펼쳤죠. 결국 그의 폭정과 팽창주의는 연나라 소왕을 중심으로 한 5개국 연합군의 결성을 불러왔습니다. 위기는 외부의 침략 이전에 내부의 오만과 실정에서 이미 시작된 셈입니다. 연합군의 총사령관은 군사적 천재, 연나라의 악이었습니다. 그는 불과 6개월 만에 제나라의 70여 개 성을 함락시켰고 수도 임치마저 점령했습니다. 악인은 단순히 땅만 뺏은 게 아니라 선전까지 베풀어 제나라 백성들의 마음마저 얻고 있었습니다. 제나라에겐 그야말로 극복 불가능한 재앙과도 같은 존재였죠. 이제 제나라에 남은 건 딱 2성, 거와 증묵뿐이었습니다. 피신했던 민왕은 초나라 장수에게 비참하게 살해당했고 중앙 권력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과연 압도적인 현실이라는 정의 힘에 맞서 비범한 지혜라는 기의 힘이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요? 국가가 존망의 기로에 섰을 때 역사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영웅을 탄생시킵니다. 제나라의 구원자 전단은 본래 임치시장의 질서를 감독하던 말단 공무원 시연이었습니다. 전쟁 전엔 누구도 그의 이름을 알지 못했죠. 하지만 혼란 속에서 그의 비범한 통찰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연나라 군이 몰려오자 피난길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때 전단은 일족들에게 수레바퀴 축 끝을 자르고 쇠덮개를 씌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수레들이 엉켜 축이 부러지는 사고를 예견한 것이죠. 결국 다른 수레들이 고장나서 붙잡힐 때 전단의 일족만이 무사히 증묵성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디테일에서 본질을 파악하는 그의 선견지명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3년 넘게 이어진 포위전 속에서 기존 지휘관이 전사하자 전단은 기발한 심리전을 펼칩니다. 한 병사를 신의 스승으로 내세워 자신에게 군사를 지휘하라는 하늘의 뜻이 내렸음을 연출한 것이죠. 리더십이 정통성이 아닌 대중의 믿음을 얻는 능력임을 간파한 전단은 이렇게 절대적인 지휘권을 장악합니다. 전단의 진정한 천재성은 화려한 전투가 아니라 승리를 확정짓는 치밀한 사전 작업에 있었습니다. 그의 전략은 3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진 정교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적의 가장 무서운 무기인 아기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연나라 소왕이 죽고 아들 해왕이 즉위하자 전단은 이들 부자 사이의 불화를 파고들어 아기가 제나라 왕이 되려 한다는 이간계를 씁니다. 여기서 제나라를 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이름을 높인다는 뜻의 벌제위명이라는 말이 유래했죠. 의심 많은 해왕은 결국 아기를 해임하고 무능한 기겁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는 아군의 항전 의지를 강철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전단은 일부러 적군이 제나라 조상의 무덤을 파헤치고 포로의 코를 베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야만적인 광경을 본 증묵성 군민들은 공포를 넘어선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를 느꼈고 이제 항복 대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는 의지로 뭉치게 됩니다. 마지막은 결정적인 기습을 위한 위장 항복이었습니다. 성벽에 노약자를 배치해 방어 의지가 없는 척 속이고 연나라 장수들에게 뇌물을 보내며 환심을 샀습니다. 특히 항복 후 우리 집에서 편안히 살게 해달라는 요청으로 적의 경계심을 완전히 해제시켰죠.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단 하룻밤의 역전극, 화우지계가 펼쳐질 시간입니다. 전단은 소 1000여 마리를 모아 뿔에는 날카로운 칼을 달고 몸에는 오색 용무늬를 입혔습니다. 꼬리에는 기름을 먹인 갈대 묶음을 매달았죠. 적에게 극도의 시각적, 심리적 충격을 주기 위한 정교한 계산이었습니다. 깊은 밤, 승리에 취해 잠든 연나라 진영을 향해 속꼬리에 불이 붙었습니다. 고통에 미쳐버린 1000마리의 소들이 암흑을 가르며 돌진했고 어둠 속에서 나타난 불타는 괴수의 형상은 적의 이성을 단번에 마비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돌격이 아니었습니다. 화후 뒤로는 5천 명의 정예병이 습격했고 성 안의 모든 시민은 솥과 단지를 두들기며 천지를 진동시키는 소음을 만들었습니다. 적의 영혼을 흔드는 시청각적 총공세였습니다. 연나라 사령관 기겁은 전사했고 지휘체계는 무너졌습니다. 전단은 이 기세를 몰아 연나라에 뺏겼던 70여 개의 성을 순식간에 모두 수복했습니다. 멸망 직전에 제나라를 완벽하게 부활시킨 이 기적적인 승리가 바로 화우지계입니다. 이 극적인 역사 속에서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는 지혜의 어휘들이 탄생했습니다. 화우지계는 기상천외한 계책을, 벌제 위명은 겉과 속이 다른 꿍꿍이를 뜻합니다. 안심의 어원이 된 안도, 과거의 고난을 잊지 말라는 물망 제거까지 모두 이 전단열전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여기에 지조의 상징인 충신불사이군과 전공법이 아닌 기발한 전술을 뜻하는 출기제승까지 더해집니다. 이 성어들은 단순한 옛말이 아니라 역사의 교훈을 담은 화석과도 같죠. 이제 우리는 이 인물들을 통해 리더십과 도덕성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라를 구한 전단은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반면 아기는 천재적인 전략가이자 덕망 있는 지도자였지만 자신이 섬기던 군주의 의심을 넘지 못했습니다. 연해왕은 부하를 믿지 못한 시기심으로 다잡은 승리를 놓친 어리석은 리더의 전형입니다. 전단열전 안에는 왕촉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일화가 아니라 전단의 현실주의에 대한 강력한 도덕적, 철학적 반론을 제기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기가 이끄는 연합군이 제나라로 들이닥쳤을 때 아기는 왕촉이 어질다는 말을 듣고 그가 사는 고을 주변은 공격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시급 1만 호를 봉하며 항복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왕촉은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을 했고 그리고 나서는 나뭇가지에 목을 메어 죽으려 했으나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바람에 결국은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아기는 왕촉이 죽은 것을 알자 크게 낙담해서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그의 선택은 국가를 구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무너진 제나라의 정신적 기강과 충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상징적인 행위가 되었습니다. 역사가는 전단의 전기 속에 왕촉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독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충이란 무엇인가? 수단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전단의 방식인가? 아니면 결과와 상관없이 원칙을 지키며 죽는 왕촉의 방식인가? 역사가는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대신 두 인물을 나란히 제시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개인이 마주하는 도덕적 딜레마의 복잡성과 비극성을 입체적으로 조명합니다. 전단열전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전공법으로 맞서되 기발함으로 이기는 기정의 조화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줍니다. 둘째, 전쟁의 본질은 결국 인간의 마음을 읽고 조종하는 인적 요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일수록 고정관념을 깨는 유연한 리더십이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내린 어려운 선택들이 모여 역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전단의 현실주의와 왕촉의 원칙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박겉핥기였습니다.